XSFM입니다. I, D, W, K.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라고 있지? 앱쇼 코리아 2014. 지금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앱쇼를 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게임, 친구와의 채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캐주얼 모바일 게임 유혹의 한수, 유혹의 한수를 즐길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지 왜 예상을 못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농담으로 안 들리고 되게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필요 없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휴일날 이 볕 좋은 시간에. 인생 참 편해요. 트윗 하나 소개해드리죠. 대루하 님이 자리가 없어서 유리문 밖에서 2시간 반 지켜보고 있었는데 2시간 반 동안 내가 들을 수 있던 대화란 전부 호돌. 이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호돌. 네. 아니야, 저 선물 한 개 남겨놨다가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대요? 저기 뭐 드리죠? 예. 남성용 허리띠 좋아하십니까? 지금부터 책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흔들지 마십시오. 안에 또 뭐가 있습니다. 네. 장난 아니죠? 네.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양손 거수의 물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질문이 필요할 텐데. 아니? 근데 해봐.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아니, 청중들이. 설득당했어. 청중들이 불행을 경쟁하다 못해서 화를 내고 있어. 이제 욕한다? 10분 뒤에? 안녕하세요. 과천에서 사랑해요 UMC 멈추지마. 멈추지마 네, 교환실입니다. 네. 제가 홍성갑 기자 오실 때까지 거기 앞에서 선물 UMC님 사인 받고 나눠드리는 거 할까요? 자원봉사. 그게 계속, 질문인가요? 네. 그게 질문입니까?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예.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홍형의 장점이죠. 최악의 타이밍. 방금 이분께 쓰레기스트 CD하고 티셔츠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드리면 줄 거야. 네. 남자친구의 생일 선물 따위 궁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게 뭐야. 채였다고요? 네, 16일 전에 채이신 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물스랜딩에서 온 존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네, 발라도 해리스. 네. 제가 1화부터 들었는데요. 1화부터 그 시즌 1이라고 할게요. 그 벙커에서 했던 그 시즌 1에서는 뭔가 방송을 들어서 반론이 되게 속으로 많이 들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생각과 다르다 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기다림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교주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RC를 되게 교주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왠지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시작되면서 스스로의 이제 내가 어떤 앞에 서서 그 RC를 알리는 그런 투사가 된 느낌인데 왜 채이셨는지 일단 궁금하지 않군요. 그래서 이게 유형이 되게 싫어하는 청취자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뻘짓이란 걸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 딴 게 아니라 옛날만큼의 제가 의심을 네. 갖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우리가 좀 엉터리 방송을 한번 하자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서 한번 벗어주시죠. 마사오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니플을 노출하시고 나서 네. 솔직히 말해서 제 깊은 곳에서는 한번 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오늘.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부스에서 녹음할 때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에어컨을 밖에 뽑아야 되는데 공사할 때 잘못해갖고 에어컨을 안 해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에어컨을 안 틀어요. 녹음할 때는. 그러면 저 실내에서 이제 막혀 있으니까 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또 딴 데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마포에서 그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녹음하는데 거기도 에어컨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못 틀고 엄청 더워요. 근데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벗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한 듯이. 뭐 우린 양서류야? 그래 무리를 일으켜서 즐겁긴 한데 아무튼 좀 그런 건 좀 그런 고초가 있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기 시작하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본인이 망가지고 있는 과정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 시사 프로그램이 구제해드릴 수 없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일단. 그냥 선물이나 하나 드리고 끝내세요. 그래서 이제 고도의 책략이다. 그래서 가장 싼 것을 드렸어요. TV조선도 좀 보시고. 그렇죠. 김정은이 뭘 먹나 보시고. 투블럭컷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뒤쪽에 흰색 맨투맨티 입으신 남자분, 네 저분한테 골 세레머니 같은 걸 하셨는데. 머더 티 입으신 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서울 사는 A이고요. 네. 지금 마사오님이랑 UMC님이랑 이제 두 분한테 드릴 질문이 있는데 예술이나 농담에 있어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어디까지 정치적으로 올바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좋아하지만 뭐 UMC님은 이제 뭐 G-펑크나 우텐클랜 음악 혹은 뭐 서스파크 같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제 마사오님은 야구 같은 거 보시면서 뭐 돈성 뭐 개태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UMC님이 이제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텐클랜 자꾸 뭐 목을 부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좋단 말이니까 뭐 돈성 개태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중 장르나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약간 죄책감 이런 것도 들죠.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음악을 들어도 되나?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나쁜 건가 해서 그래서 두 분한테 좀 그 두 분이 그러니까 방송 중에서 그런 걸로 약간 다투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분한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다투는 컨셉이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치사합니다. 마사오님이 먼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이렇게 듣다가 떠오른 말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심각한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것은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는 나쁜 거, 이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 이 정도가 보편적 상식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그거면 되지 어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뭐 돈성 개태 이렇게 야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서 트위터에서 서로 댓글로 싸울 때 진영 논리 가지고 싸우거나 정치적으로 싸울 때 입장차로 차라리 프로야구 팬들이 뭐 직박, 꼴쥐, 꼴대 서로 돈성, 뭐 곰팅이 이러고 서로 놀리는 것처럼 그 정도만 그 정도의 그 유희로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훨 낫지. 왜 우린 빼? 거지. 타이어 뭐 이런 거. 차 부품. 그래 이렇게 싸우는 게 낫지. 아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홍어 그리고 통구이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건 정말 증오잖아요. 돈성이라고 그러고 뭐 칙바라고 이게 증오입니까? 그냥 유희지?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올바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그러니까 진영은 있을 수 있지. 나는 팬클럽이 이 구단을 좋아하니까 우리와 가을 야구에서 서로 싸울 땐 적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 시작하면 그때부터 적이에요?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정치적으로 매몰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지 정치적 올바름의 강박을 그렇게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프로야구 정도, 그러니까 프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스포츠 정도만의 서로 진영 싸움이 되면 우리나라가 훨씬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마사오님, 잠깐만, UMC, 마사오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UMC님한테 질문 조금만 정리해서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장르 음악이나 장르 영화의 어떤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그 표현들에 있어서 난 그게 너무 재밌는데 좀 올바르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UMC님이 좀 아티스트시고도 하니까 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 우리 방송에 마사오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마사오님은 사람이 적의가 없어요. 저는 마사오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야동이라도 보지 않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출할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야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 이제 자신이 재고 먼저 판단하는 적의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패드립을 막 날리는 데 있어서 무겁지 않으세요. 이 시스템으로 개드립이 나가면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전 달라요. 전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마사오님하고 조율이 돼야 돼요. 어떠한 표현이 이제 섞여서 나갈 때에. 문제는 음악을 만들 때도 그 고민을 늘 했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그걸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인 가사만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제 음악을 시시하게 여겼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필요 이상의 고민을 너무 많이 한 흔적이 드러나요. 우리나라 아닌 데 가면 안 그렇죠. 검열 없는 데 가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패드립을 치는 문화 콘텐츠도 소비하고 싶고 슬래셔 무비도 보고 싶어요. 대학로에서 장사 잘 되는 옷 별로 안 입는 연극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외부에서 말하는 수준이 어떻게 됐거나 서로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소비하고 싶어하고 또 고민하고 요걸 반복시켜줄 수 있는 게 예술이 다른 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두루뭉술한 얘기 같은데 저는 이 장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균형추를 찾기 위해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넘어가면 패드립인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면 증오인데 이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증오가 아니고 심슨즈인데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해보고 그 사회적인 합의가 어쩌다 보면은 국가의 태도가 되기도 하고 거대한 기업의 태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건 온 인류가 문화를 소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답을 안 내드린 것 같다는 기분은 좀 드네요. 결론은 그냥 결론이 없고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라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카인 형님 힘내십시오. UMC님 카인님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힘내세요. 카인에게마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면 나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네. 카인은 UMC가 괴롭히는 거 은근히 즐긴다. 진짜로. 이건 패드립이에요, 그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저는 가까운 신도림에서 온 가명 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매우 간단하고 짧게 답하실 수 있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해서 네. 방송을 하셨을 때, 네. 얼마나 이제 처우가 열악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쳐간 사람들이 많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100만 단위 이상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한 명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 민의를 대표하는 이 국회에 한 명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또 저도 지금 감정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손님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대 왕에게 물었다. 네. 이런 부분도 저도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네.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주 챙겨보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이용 상임 이 발음가께서 네, 그 예전에 올리셨던 그 청년 이용 네, 그 UCC를 보면서 왜요? 네,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UCC를 올리셨을 당시에는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으로서 그 직종이라면 직종인 그 부분을 대표하는 네, 한 사람으로서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던 건데 다가오는 이제 1년 반 정도 이후에 총선에서 네, 아마도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꿀 것이 확실치 되어 보이는 그 정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다시 한번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마치 장하나 의원께서 하셨듯이 유피디님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자신있게 강단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네, 간단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모든 정치인의 목표는 대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의 제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 거취는 결정된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예, 지금 정동영, 송영길, 이용이네요. 네. 굉장히 언어 자체가 정치적 언어를 쓰고 있죠 이미. 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물뚝 박성호 옹께서 최대한 늦게 목 올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영이 학교를 나오신 역삼동에 살고 있는 중학생인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공개방송할 때마다 보면은 꼭 이렇게 거짓말하는 30대 분들 계세요. 교사시죠? 아무튼 말씀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소위 일배충이라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주위에 몇몇 아이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런 무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비속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욕하는 단어들이나 그런 걸 쓰고 다니는데요. 제가 좀 학교에선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무실에 끌려간 적도 있고요. 이기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저희 학교는 그나마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다녀가지고 일배충의 비율이 적다고 하는데 다른 학교 남학교에 다니는 애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배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인가 좀. 네. 마사오님이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그 얼마 전에 시사인의 청관율 기자가 쓴 일배 분석 기사가 있어요. 그거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논문 수준의 어떤 분이 연구한 걸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일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거였어요. 영남 부심, 즉 호남 증오, 그리고 남성 부심, 즉 여성 증오, 남성연대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DC 코겔류의 패드립,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일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대구권 혹은 영남 부심, 즉 호남 증오, 그것만 떨어져 나가든지, 혹은 문제가 되는 패드립이 떨어져 나가든지, 이 셋 중에 하나만 떨어져 나가면 일배는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일배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인가? 재밌으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일배보다 재밌으면 돼요. 일배의 코믹 코드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희화하면서 노는 게 천하무적이거든요. 세월호가 딱 터졌을 때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저도 웃었어요. 어떤 소년이 굉장히 절실한 표정으로 숭고한 그 사진 연출로 기도하는 사진 밑에 제발 선장이 전라도였으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들도 지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호남중흥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갖고 비틀어서 지들끼리 웃고 노는 거잖아요. 그죠? 일베보다 재밌으면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할 때도 딴 애들보다 더 즐기면서 인생을 즐겁게 밝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전에 그 표창원 교수님께서 한 1, 2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창원 전 그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께서 일베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신 뒤에 그 대응책으로 내놓은 게 법적인 대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대응이었는데 그때는 이분이 내 세계를 잘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베가 추구하는 건 권력의 편에 서는 거고 권력과 다수의 편에 서는 거고 권력은 최근에 이렇게 울뚱님과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 권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이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가? 행위를 부정하진 말아요. 하여튼 그 법적인 대응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학생을 가장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걸로 나가지고 복싱이나 태권도를 배우시고요. 지금도 교무실 끌려갔다 왔다는데. 그 증거를 인멸하십시오. 복면을 쓰시고요. 예. 야, 여기서는 이래야지 박수 받는구나. 이런 드립을 쳐야. 그리고 한 가지 진짜 가벼운 질문인데요. 진짜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아니, 40회 신인류연대기 편에서 용 기자님이 숨겨진 콜라가 있다 그러는데 되게 맛있는 그 콜라가 뭔지. 안 밝히고 싶어. 그거 하나 올려고. 저도 안 밝히고 싶은데, 여러 가지 콜라를 다 먹어보시고, 맛을 느껴보시면,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왜냐면 저는 왜 안 밝히고 싶냐면요. 귀에서가 아니라요. 저도 그걸 먹어보고 화났거든요. 이용과 제가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콜라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로니아지는 부모님한테 갖다 주시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쪽으로 돌리셔서요. 네, 반갑습니다. 흘러가는 타임라인에서 온 보라돌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알씨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굉장히 행정부가 막강한 나라죠. 그래서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나도 약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 수가 모자라다는 것도 이미 그 알씨를 통해서 좀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거를 쉽게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제한적인 약 300명 선에서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국회의원들을 잘 뽑는 것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도 그런 취지에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 보면 UMC님께서도 계속 큰 선거 아직 좀 뒤에 남았다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 종종 하시는데요. 네. 19대 국회가 사실상 2015년 12월 말이면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은 이제 선거의 계절이죠. 그러면 물론 총선 데이터 센트럴도 아마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2015년 12월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19대 국회를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니고 질적으로 평가해보는 시리즈, 좀 분량이 많아도 되니까 저희는 이미 분량에 익숙해진 청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리즈를 준비하고 싶으신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를 제안이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NI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죠. 리그베다 위키에서 떠도는 살짝 간단한 질문인데 UMC님께서 NI위키를 따르겠다라고 얼부링 때 한마디 하셨는데 NI위키에 도대체 리그베다 위키를 참고하신 거냐 NI위키 미러를 참고하신 거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이지 하나씩만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거 구분도 합니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되게 정확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펴신 분들의 지식을 찾고 싶으시면 그 둘을 구분 안 하고 보게 되거든요. 스튜던트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두루뭉술하게 답하고요. 그리고 길게 해주신 질문은 총선이 오기 전에 19대 국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방송을 준비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저희들은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예고를 못했던 이유가 제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거든요. 못할 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넷이서 하려고 그랬는데 술자리에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얘기했더니 마사오님이 슬그머니 빠지셨어요. 그래서 셋이서 한 거예요, 그걸. 분량을 들어봤더니 살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근데 말을 꺼냈으니까 얘기해야 되잖아요.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럴도 그렇고 아니 다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예, 그게 괴롭거든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내야 돼요. 쉽게는 제가 예전에도 한참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의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슨 타율이나 홈런 개수 가지고 안 돼요. 방어율 가지고 안 돼요. WHIP를 개발해야 돼요. OPS를 개발해야 돼요. 그게 무슨 퀄리티를 보여주는가를 알아내야 돼요. 네. 통계학적인 탐구가 필요해요. 그게 준비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내보낼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관심은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객관적인 지표, 옳다 그르다를 떠난 객관적인 지표를 다음 총선 전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냐,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네. 예,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네. 예. 네,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는 일부 애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려고 만들었고요. 근데 그러자면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워요, 지금까지. 데이터 센트럴 당시에 저희가 항상 좀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UMC님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셨고, 심지어 끌려 들어가다 제 딸까지 끌려 들어가가지고, 선관위 데이터를 정리하느라고, 이제 이런 작업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고3 학부모십니다. 네. 저는 그게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역시 또 드라마 많이 보니까, 미국 드라마 중에 뉴스룸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그 뉴스라는 것을 왜 하는가? 뉴스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거기서 주인공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선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뉴스고 뉴스의 존재 가치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가치관의 정립, 철학적 입장, 모든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 다 깔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발동하는 순간 선거할 때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참고할 수 있는 진짜 데이터를 드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진짜 언론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훈련받지도 못한 사람들 셋이서 멘탈 박치기 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좀 억울하면서도 아주 묘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 노력은 성공하건 실패하건 끝나진 않을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전 아직 마음을 못 정했는데. 급박센 걸. 그거 하자 그러면 저는 이제 출연료 플러스 자료 정리, 이런 추가 수당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유인이 계세요? 기둥 뒤에 공간을 외치고 있어요? 네. 남색, 빨간색 줄무늬 니트를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왔고요. 40대 초반이고 물뚱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고 상담식으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이제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는 그 논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들은 나랑 다른가? 잘못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 나름대로 풀어가는 방식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반값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다. 그러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뭐 빨강이들이나 하는 거다.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선배가 반대했던 선배가 왜 1년 뒤에 왜 내 자녀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안 하냐 말을 하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때는 기회다. 왜 선배님은 반대를 하지 않았냐 그때 무상급식을. 저는 이제 기분은 복수란 표현은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을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저한테는 나중에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풀다가 너무 많은 논점에 대해서 논쟁이 붙을 때 어느 날인가 이제 다상담 방송이나 그다음에 강신주 방송을 듣고 솔직히 그런 거를 다 저들은 바뀌지 않는다.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걸 잊고 다른 사람들은 니들 그렇게 살아라. 니들 인생이다. 나는 내 자유롭게 살겠다.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고3이라 수능을 보는데 어느 날인가 술을 먹다가 내가 세상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물뚱님도 자녀분이 고3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걸 포기한 거에 대해서 좀 물뚱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건데요. 질문하시는 동안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확 지나가는데 굳이 그 중에서 어느 걸 딱 뽑아서 대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 살아가는 생활 주변에서 너무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뭐 40대, 아니면 30대, 20대까지도.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장시간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와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가는 부부도 많이 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제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그거였죠. 강준만 교수가 쓴 그 싸가지 없는 진보 논쟁.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었지만 그 책은 욕을 먹을 만한 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제목은 그 책에 어울리는 제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얘기해봐야 할 문제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온하게 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서로 결론이 합치되지 않으면서 각자의 결론을 내리면서도 서로 해피하게 헤어질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평소에 계속 반복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왜냐?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론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불행해질 거예요. 상대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결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에 뒤집을 수도 있어요. 난 무상급식은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놓고 1년 뒤에는 그거 왜 우리 애 다니는 학교에서 안 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가졌던 입장과 자기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식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입장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상충되면 언제든지 바뀝니다. 바뀐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나도 언제든지 바뀌니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 간의 대화는 결코 투쟁이나 경쟁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둘 다 불행해집니다. 양쪽 모두 불행해집니다. 그냥 웃어 넘길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른 정치적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에 걸쳐서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은 내가 말을 잘하고 내 생각을 멋지게 표현해서가 아니라 웃기는 얘기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편이 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거짓말해도 맞는 것 같아. 라는 정도가 되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싸우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그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제 인생관과 통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근데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정치적 입장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다. 더 좋지 않은가? 내가 바라는 걸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전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문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답변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거의 유일한 답변일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부디 쓰레기스트 음반이 취향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책은 뭡니까? 네, 플라톤의 책을 들고 계신 분이 마이크를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철학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화장실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철학을 살아가는 공익근무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이제 철학적 영감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받게 되는데. 철학적 영감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보는 눈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모두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집을 많이 부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방송을 들으면서 그걸 많이 수정하게, 그러니까 양쪽 다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판단 보류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UMC님이 입장을 뛰어넘는 이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UMC님의 입장, 그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노래도 들어보고 UMC님의 방송을 들어봤을 때 항상 남들이 하는 거 나는 싫어. 그러니까 약간 포스트 모더니스트 같은 느낌인데,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개 취향이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라면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UMC님이 남들이 보기엔 반골 기질에 가까운 그러한 그 역사를 갖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람을 확 꼭지를 돌게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억지로 지웁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전 몰라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근데 이거 하나 분명해요. 저는 22, 3살까지 분명히 그런 신념을 외우고 살았어요. 이제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처음 했던 게 17살이었는데 뭔가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하게 될 테니까 랩을 하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랩 장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복잡하게 블루프린트를 많이 그려야 했어요. 그때 늘 생각하던 말이 그거였어요. 소수의 10걸음이 아니라 전체의 한 걸음, 모두의 한 걸음. 그 신념을 오랫동안 지켰었던 것 같아요. 20대 내내. 그리고 지금도 변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표현 방식은 저는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간극을 아직 제가 왜 이러는지 충분히 못 좁혔어요. 저 자신을 설득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다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0.1mm만큼의 진전이라도 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버리는 쪽이 현명하다.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까 이제 물뚱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걸 포기했다고 말해요. 물뚱님은 이걸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설득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득을 한다면 침묵이 설득을 해요. 미소가 설득을 하고 그냥 지나갈 때 공기나 내 화장품 냄새가 사람을 설득할 겁니다. 근데 그러다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간 거죠 뭐. 난 장기적으로 설득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주 옅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알실의 모든 편집 방향에 묻어 있어요. 지금 듣고 뭔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이 방송 내내 묻어 있습니다. 진심이 완전히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쪽 바닥에 이제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친교도 쌓지 않고요. 어떻게든 우리 방송을 그렇게 쉽게 들을 수는 없도록 좀 만들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유명세는 유명인이 알려줘요. 근데 그 와중에 왜곡이 생길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이 방송을 홍보해준다고 해서 와서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간절한 사람이고 지금 당장 세상을 뭔가 완벽하게 바꾸고 싶은 사람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방송 듣고서. 네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송을 너무 잘 만들었으면 그걸 퍼뜨려 주시면 그건 괜찮겠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지는 절대로 않으려는 방식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모두의 진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 반골은 기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UMC 같은 경우 반골처럼 보이는 건 이분이 뭔가 열심히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되게 귀가 얇습니다. 얼핏 보면. 근데 마치 반골인 것처럼 보이는 건 이 양반은 자기가 뭔가가 옳다는 느낌이 들면 주위 사람들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독서를 뿜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최악인데? 그건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김동길 조갑제와 나의 차이를 설명해. 김동길 조갑제 씨, 훌륭한 분들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과에 비해서 UMC가 나은 점이 있다면 그건 일관성일 겁니다. 네. 젊잖아. 그렇죠. 네. 하지만 그분들은 통풍은 없죠. 저도 이용 기자 발언의 한 표인 게 굉장히 지금 저도 똑같이 느껴요. 독설 이러는데 여러분들 청취자들 막 까는 거 같잖아요. 시끄러 하지 마! 뭐 이런 거 같지만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 하나하나 체크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귀가 얇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설이나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김동길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걸이 대신 나비넥타이하고. 저는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하기 전까지 UMC라는 사람의 존재를 전혀 몰랐거든요. 듣보잡이지 그러니까. 연예인은 연예인 맞잖아요. 저 음악을 하던 가수니까 힙합이지만. 정치적으로 글러먹은.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UMC랑 방송을 벌써 한 만으로 2년 다 채운 거 아닙니까? 무려 100개. 100개 중에서 뭐 제가 100개 다 나온 건 아니지만 해가면서 묘한 점을 발견한 게 그러니까 제가 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냐면 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민과 논리적인 연역과 데이터의 감상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결론을 향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이 결론에 맞아요. 그러니까 가는 방식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지만 둘이 생각해서 막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유사하다는 거죠. 참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거야?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UMC님이 이 방송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의 소재 말고 방식, 얘기를 전달하는 방식, 이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있고, 아마 UMC님도 제가 얘기하는 방식을 약간은 공감을 하니까 남겨두고 있겠죠? 안 자르고?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당분간 좀 이렇게 잘 맞춰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많이들 좀 힌트를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도 뽑을지도 몰라요. 그거 저 질문 들어온 내용인데. 아, 진짜요? 예, 더 뽑을 계획이 있는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요. 죄송합니다. 저 키보드 많습니다. 집에 포장도 안 뜯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끝에 남자분께 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근데 7시 돼가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끝내야 되는데. 네, 다상담만은 안 됩니다. 예. 다상담 왜 이렇게 오래 할까요? 이혼에 헤어져이면서.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은평구에서 온 곽원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기 좀 전에 철학 쪽 질문하셨던 분이랑 약간의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언어를 다루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이제 또 음악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 방식을 훈련하는
그런 뭔가 있을까요? 자, 최초로 그 답변을 거부하고 싶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하시겠습니까? 글쓰기 같은 경우는 누가 얘기했었는데 탤런트가 아니라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서플린? 디서플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고종석 선생님 혹시 아세요? 고종석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고종석의 문장이라는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만약에 이 책을 읽고도 문장력이 늘지 않으면 반품해 시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약속해요? 진짜 약속한다고 그랬었어요. 본인 맞아요? 출판사 직원이 아니라? 아니, 본 트윗으로. 네. 근데 그림이든 뭐 저기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표현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선천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되고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는 느는 거는 그냥 부지런히 무단히 계속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갈고 닦으려면 글을 계속 쓰던 그림을 계속 그리던 음악을 계속 하던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 이용 기자의 발음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시지프스의 혀. 네, 그렇죠. 계속 굴려도 안 굴러간다. 네. 아니, 디서플린이라는 말이, 그니까 뭐, 마사오님 표현에 의한 뺑이죠, 뺑이. 네. 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 좀, 가능한 한 짧고 질문이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이크를 옮겨서, 한나라당색, 와이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29살 구로구에서 온 마사오 파락이고요. 100% 남자야. 아까 전에 연극 배우님께서 단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실은 최근까지 이동통신 유통 쪽에 일을 하다가 단통법 일을 하기 전에 휴직을 하고 지금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마사오님과 한번 예전에 공개 방송 할 때 아브나인이 온 거 공개 방송 할 때 그때 못 와가지고 그래서 못 간 게 좀 아쉬워서 그랬고 뭐 질문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일본에 가게 되면은 뭐 어떤 좀 좋은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뭐 물론 아키하바라보다는 신주쿠에 많이 있고요. 그건 합법적인 건 1층에 있지만 더 하등한 걸 지하에 있는 걸 찾으세요. 자, 근데 여기까지 농담이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네. 그게 꼭 굳이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가는 분들에게 공통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 저도 겪어봐서 피부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제 주위에 우리 한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외국의 홍콩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집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면 제가 알바했던 모 업소의 마마, 실장이 마마라는 것이 그냥 실장을 걔들 마마라 그러는데 아저씨예요, 아저씨. 40대 아저씨였는데 일본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일본어를 못해요. 한국인 상대 가게였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한국어로 다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밖에 혼자 싸돌아다니면서 되든 안 되든 전자사전 같은 거나 메모지 해서라도 안 때려요, 사람들이. 그건 있어요. 지하철에 가다가 길 물어볼 때 스미마셍 하지 마세요. 익스큐즈미 하세요. 왜냐면 스미마셍 하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걸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지나쳐요. 근데 익스큐즈미로 시작하면 일단 서서 들어요. 근데 길을 묻거나 하면 답변해 주거든요. 밖에 싸돌아다니고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라. 이성 친구가 됐든 동성 친구가 됐든 어떻게 해서든 주위 친구 소개든 뭐든 해서 알바도 하고 그 사회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집에만 있게 되면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꼭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길거리 포교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익스큐즈 미 한 다음에 네. 도를 아냐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두유도 도. 그렇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일본 사채도 좀 끌어다 써보고. 네. 빚독촉도 일료로 받아보고. 좋네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오님, 이용 기자님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마사오님더러 이용 성대모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이러그그. 재수씨 미안. 재수 갔나? 재수씨 계신 것 같던데. 네, 선물을 스킵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거 뭐야, 이게? 어제에서 지난주까지 한반도에 안 있었다. 거수해 주십시오. 그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만 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상하이에서 오셨습니까? 뒤에 남자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거제도 좋습니다. 뒤에 남자분 말씀하실 때 한반도 및 부속 도서라고 하셨어야죠. 부속 도서를 탈락! 자,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우간다에서 우간다.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배 타고 있으셨답니다. 군인이십니까? 제일 불쌍합니다. 2분부터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단 우간다는 거동의 자유는 있으니까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형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시덥잖은 질문인데 옛날에 히플에서 어? 힙합 플레이어에서 알아요. 파워 투 피플 쇼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U24/7 하셨잖아요. 잠깐 했죠. 네. 건강상의 문제로 2주 후에 온다고 한 게 4년 전인데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4년 전 거 계속 듣고 있거든요, 아직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혹시 다시? 군 생활을 4년간 하셨어요? 지금 혹시, 아니. 지금 혹시 원사십니까? 네? 네.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라도 더 하실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되게 그때 조금이었는데 들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우간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저는 그 아이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나 정치적인 신념과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들으면서 매주 듣고 있는데 네. 혹시 이 방송을 하시면서 느끼는 부작용이나 후회를 하신 적은 없는지 아니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용 없어요? 저는 좀 다음에 대답할게요. 먼저 아직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많은 건 맞아요. 예. 네. 힙합이 직업이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논리구조가 단순한데 사기를 칩니다. 여기 왔더니요. 논리구조 되게 복잡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사기를 치는지도 몰라요. 이 바닥이 그래서 조금 더 불쾌해요. 대신에 싸우고자 하는 투쟁심은 더 끌어요. 너무 단순한 사람보다 이기기 쉽거든요. 잔머리 열심히 굴리는 사람. 유사 언론 업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이드 이펙트는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야 한다입니다. 이래서 세상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면요 정신병 걸립니다. 다 옳은 소리를 하는 뉴스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들 왕들이 뛰쳐나가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기록하는 놈들더러 꺼져 스토커 새끼야 이러잖아요. 정보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번에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로 끝나고 한 3주 동안 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삼국지를 통일을 한 4번을 했어요.
부하 없는 신군주로 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투? 답 있어요? 그냥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 경기도 우왕에서 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원한 거 아닙니다. 혹시 민주평통에서 나오셨습니까? 의왕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방송 외에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전에 하셨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라는 방송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굉장히 즐겨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별별 사연을 다 접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넓고 이제 족 같은 일들도 많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좋게 된 일이 많다. 네, 맞죠. 네. 좋게 된 일이 참 많구나 느꼈었는데 그때 너클볼러님하고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지금 너클볼러님이 하이피델리티라고 다른 걸 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영 시원치 않다고 알고 있어요. 와, 안 계신데 이런 얘기하기 되게 신나네요. 네. 우선 또 감회도 친정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감회도 좀 새로우실 것 같고 여기서 하시니까 네, 맞아요. 혹시 너클볼러님하고 이제 팟캐스트 시대 시즌 2를 준비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너클볼러님하고 혹시 콜라보를 하실 생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몇 시에 오셨습니까? 저는 4시에 왔어요. 3시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바꿔볼게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준비되겠죠. 그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얘기죠? 네. 다만 알겠습니다. 실망이나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총선에서 제 행보와 비슷한. 광명을이에요. XSFM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랑 PC 게임? 모바일 게임이지. 캐주얼 게임 아니면 RPG? 난 쉬운 캐주얼 게임. 여럿이 같이 아니면 혼자서? 같이 해야 재밌지? 친구 아니면 이성? 다 필요해. 그렇다면 언니는? 이호계의 한수. 빙고, 오목, 장기, 뱀주사위, 보물찾기. 다양한 게임을 앱 하나로 하면서 채팅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이호계 한수 뿐이라고. 이호계 한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 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결정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마라바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앞에 빨간 캥고를 쓰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말고요. 그 모자는 왠지 싫어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인천에서 온 24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딴지일보 맞박에 글이 올라왔거든요, 제 글이. 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낙곰수를 좋아하셔가지고 딴지일보에 제 글이 올라갔다 자랑을 했더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 괜찮냐였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아버지께서는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좋아하시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김어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외부의 세력에게 감찰을 당하고 이런 걸 알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저로서는 되게 뿌듯해서 자랑을 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팟캐스트 관련 노예를 구하실 때 네. 제가 미디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지원을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네. 그것도 부모님 때문에 제가 지원을 못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딴지일보니까 아니시지만 네. 딴지일보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그것은 알기 싫다를 진행하시면서 네. 외부의 힘 때문에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게 실체가 있던 없던 간에 그걸 가지고 혼자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도 왜냐하면 글 쓰는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고 네. 제가 그래서 쇼미더머니를 관련해서 글을 올려서 딴지일보에 첫 글로 올라간 거거든요. 메인에 올라간 건데 감사합니다. 지금 반응하실 시간 없어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당적도 가지고 계셔본 적이 있으시고 민주화 평화와 통일의 자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물뚱님이 좀 아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경험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는 사람 만나면 맨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거 해도 괜찮은 거냐. 그 전에 뭐 경기동부 얘기 올렸을 때, 뭐 경기동부 얘기는 뭐 정권의 비위를 크게 거슬리는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이었기도 했죠. 그 밖에도 이제 정권이나 정부, 행정부의 잘못, 권력의 잘못 이런 걸 비판하는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퍼블릭하게 쓴다는 것은 약간은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 위협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훨씬 더 진짜 우리가 이름 대면 다 할 만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기가 의견을 발표하건 글을 쓰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건 항상 법적인 선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이면 괜찮습니다. 별로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두려운 것은 명예훼손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떤 문제점을 사회의 공익에 맞추어 지적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항상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우린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쁜 사람도 권리는 있거든요. 이렇기 위해서 사회생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퍼블릭한 관계를 맺는 거, 대중과 의사를 소통하는 거,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적인 주의력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도 못 지킨 상태에서 뭐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해놓고 뭐 탄압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력의 침탈이나 감시나 이런 거 받으려면은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변호사가 한 10명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낙검수가 빵 터졌을 때 그 시점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저는 뭐 그때 뭐 이상한 동영상 같은 거 찍고 아니 뭐 야한 거 말고 그러고나 있었지만 조직의 보스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압력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영향으로 아직도 제가 카카오톡을 안 써요. 카카오톡 문자를 안 써요. 가급적, 최대한. 그래서 아이폰을 못 버리는 거고, 아이메시지를 쓰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긴 주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빵 터지진 않잖아요. 빵 터지진 않고, 만약에 뭐 내가 일하는 직장이 뭐 수컷학검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굳이 쫄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아버님께서 보인 반응 괜찮냐? 딱 거기까지가 쟤들이 원한 바잖아요. 그걸 실제로 잡아놓고 안 잡아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딴지 맞박에 올리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런 방송을 하거나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이 장사미사들이 괜찮아? 한번 삐끗하는 한번 생각하게 되는 딱 거기까지가 걔들이 원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진짜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만큼 걔들 목표는 먹혔으니까 거기서 끝난 거죠. 그 아버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쪽에 같이 하고 본인이 지금 실제로 필드에서 사람들을 보여주는 글을 써서 대화를 나누고 뭔가 인지도를 얻고 그리고 글 쓰는 실력도 늘려나가는 것의 중요성 그 두 개의 무게를 재보시고 그중에 무거운 쪽을 선택하시는 게 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님 걱정 안 시켜도 되잖아요. 저도 그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방송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위인 중에는 투팍 샤커가 있죠. 이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잃어버리면 좆되는 게 뭐가 있나.
난 우리 와이프만 안 잃어버리면 돼요. 돈 때문에. 초코가 되게 섭섭해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와이프는 초코를 잃으면 안 돼요. 직인종과 선교사처럼 얽혀 있어요. 그래서 뭐 취재가 수준이 그러니까 위험해지고 이럴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 계산 다 하게 되더라고요. 계산 안 하고 정의롭게 일해서 손해보고 그런 그림 없어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진짜 그런 서로 간의 수싸움 문제니까 머리 쓰다 보면 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까요? 근데 어떻게 손이 줄질 않습니까? 지금 벌써 3시간, 4시간째 손이 4개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먹히지도 않은 부탁을 해봅시다. 내 질문이 영 별로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좀 내려보세요, 손을. 누가 내리겠어, 그걸. 맨 앞에 여자분! 주시죠. 축하합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 스트레칭 하시고 싶으신 마음은 압니다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지역은 안 밝히고 이름만 밝힐게요. 네. 이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팟빵 앱을 설치하면서 댓글 평가 중에 뭐 종편은 뭐 방송은 왜 팟빵에 안 올라왔냐 좋은 방송인 줄 알았는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종편은 뭐 방송이 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안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댓글을 쓴 분이 계셨어요. 네. 종편 처음 시작할 때 2011년 1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데서는 못 살아남는다. 1년? 길어야 2, 3년이면 다 망한다. 근데 어쨌든 뭐 권력을 비호가 됐든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지금 내게는 다 살아남아 있어요. 종편을 뭐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권력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언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상파, 케이블, 종편, 팟캐스트 등등 있는데 언론의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저희가 그러니까. 뭐 엘빈 토플러나 아니면 뭐 저도 말하면서 꼬인 것 같은데. 촘스키가 아니기 때문에. 노암 촘스키 원래 그런 말 안 해요. 저기 너무 거대 담론이라서 딴 건 모르겠고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간에 종편이 지금 살아남고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그거 하나만 좀 제 생각 말씀드리면 살아남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벌써 그 이 광고 시장 사이즈에 따라서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억지로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뭐.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종편으로 인가를 받은 거잖아요. 종합편성 채널로. 근데 이제 북한 전문 케이블 방송이 됐잖아요. 네, TV 정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들 방송 초기에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후회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섣불리 했다. 예를 들면 31회 때 이제 손석희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진보 언론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짝 미스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참 초기 때 이제 종편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시장에서 시장 논리대로 살아남은 기업은 없다라는 사실을 미스했어요. 제대로 세금 다 받고 전기요금 다 받으면 저 대기업들은 해체됩니다.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대기업이 해체될 방법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온 유병덕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분이 생각하시는 각자의 기준에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팟캐스트 방송이 혹시 있으신가요? 평소에 힙합 듣고 자랐죠? 네. 네. 안 그러면 저는 어그로 못 끌어요. 저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라이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 뉴스룸에 나오는 뉴스나이트의 맥거보이가 제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벌로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비교가 가능하려면 제 생각에는 같은 처지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팟캐스트의 생계의 상당 부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그냥 관심 좀 끌어볼까 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죠. 예, 또 다른 쪽에서는 뭐 거대한 미디어에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 배포 채널 중에 하나로 팟캐스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직접 비교할 만한 곳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마선이 하실 말씀? 아니, 저는 제가 출연한 것조차도 안 듣기 때문에 실제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 옷을 벗지.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특히 이 그알실이라는 그 시사 장르에 대한 라이벌 같은 거는 내가 출연한 것도 안 듣는데 남의 건 듣겠습니까? 아예 안 들어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제 UMC나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떠들 때 보면 그걸 제가 폭로를 하자면 라이벌은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난 척들 해요. 1위니까 독보적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났다라는 걸 깔고 어떻게 표현들 하냐면 되게 지사적인 아까 어떤 분들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 질문할 때 정치적으로 저쪽과 내가 다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나는 옳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지사적인 마인드로 방송하는 시사나 정치 팟캐스트 있죠. 떠올리는 것들 있죠. 그거 되게 무시해요. 딱 여기까지 제가 듣고 본 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이제 마사원님 말씀하신 지사적이라는 건 뭐 대변을 유도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XSFM은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이 고민을 논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시장 증대다. 저희는 60년대 기업처럼 생각하고 일합니다. 이게 팟캐스트가 됐던 어떤 미디어가 됐던 이 파일을 키워놓는 게 저희 목표지 여기에서 승리하려는 목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합도 없고 후원도 받지 않으며 대기업, 방송국, 언론사를 끼고 있지 않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미디어를 제공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놈들 중에서. 그래서 탈자상 저희들은 이 시장을 크게 해야 돼요. 라이벌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잠깐만 짧게 첨언을 하자면은 전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소위 팟캐스트를 만든다 하는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의 전체 국민 대비 팟캐스트 청취자의 비율, 정기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저희는 맨날 회의할 때마다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는 거죠, 확장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좋아하시니까 정치적인 얘기로 분할을 해보죠.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51%고 문재인 지지한 사람이 48%. 사람 이름 빼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 아니다 고쳐야 된다는 사람이 반. 그렇지만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진보적인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 5% 미만입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팟캐스트 들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 돈을 내건 집회에 나가건 누굴 만나서 얘기를 듣건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얼마나 돼 보이십니까? 아무리 많이 카운트해봐야 3% 미만이에요. 그럼 팟캐스트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 전 국민의 3%들이 듣는 그 내부에서 이 3%들 듣기 좋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갈라먹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사회 변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쪽 편 48%가 듣게 만들겠다라는 각오가 아니라면 원래 저희는 더 이상이에요. 상위 1%, 2%를 제외한 나머지 다 듣게 만들고 싶어요.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왜 요만한 소고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뺏어먹으려고 싸우는지, 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지, 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안 듣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지 전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아주 약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새로 박수 좀 치게 내비둬. 신흥 시장에서 선두에 가 있는 방금 생긴 시장에서 선두에 가 있는 회사들이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이라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자기들의 1위 회사일 경우에 시장이 자기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확장되는 걸 막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몇 가지 예가 있죠. 카톡. 뭐 다나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드는 이거는
삐처리. 드는. 뭐 그런. 예. 네, 아니, 뭐 옥션 G마켓. 예. 네. 뭔지 알겠어요. 네, 여기에도 플랫폼 행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가능한 한 이제 진보적 콘텐츠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더라? 아니요, 고마워요. 너무 어그로 못 끌겠어요. 이 정도만 할래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부천에서 온 고등학생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 중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갔죠. 갔어요. 죄송합니다.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어왔는데요. 지금 거의 한 2년 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 끝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끝냈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발라 모글려질 것인가. 란 말이죠. 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반대말이군요. 제가 아는 되게 오랫동안 자영업 해온 친구가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웹 매거진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대학교 때부터 학교 서버 끌어다 쓸 정도였기 때문에 벌써 10몇 년째 그 일을 하는 사장 노릇을 해요. 그 친구는 배울 게 없는 친구인데 딱 하나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회사 사장 일, 그러니까 즉 사장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최종 책임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방송을 최종 책임을 지는 어떤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배워서 제가 들었던 결론이 이거예요.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지 마라.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면 맨날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의 맨 마지막 장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얘기. 아무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루면 대참사가 날 일들에 대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조언했어요. 파도 타기 하는 거다. 흐름이 온다. 왜냐면 저는 차비라도 주겠지, 노는이 이거라도 하자 앨범 내기 전까지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낙검수의 팬이었고 한동안 음악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귀가 심심했을 때 팟캐스트를 저도 들었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뭐 많이 알려졌다시피 유시민 노회찬 씨가 진행하는 걸 듣고 재미없어서 그거 하러 갔다 쫓겨났고 쫓겨나진 않았어요. 당연하죠. 통진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가 내가 저공비행을 진행하겠소. 고마운 줄 아시게나들. 맑은 콧물을 흘리며. 맑은 콧물. 웬 병신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그때 인터뷰하고 얘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홍성갑이. 그래서 그냥 술 몇 번 마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 청사진도 없었고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장준하 선생 그런 일을 당했고 섭외해 주십시오. 이거 돼요 막 물어봤더니 김창규가 섭외해 온 사람이 김주영 방통위원님하고 정우영 편집국장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걸 돌고래형이 참 잘합니다. 예. 다음 주에 관둬야지. 일을 하고 나니까 편장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관둬야죠. 결혼식하고.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1등한 걸 보고. 그리고 눈 뜨고 2년 지났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이동시키는 건 제 의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결과일 거예요. 여러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가 그만둘지 계속할지를 결정 지어주시게 될 겁니다. 예. 저희는 그냥 발라 도획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딴지랑 인연 맺은 게 제 인터뷰를 통해서. 맞아. 네. 제가 그때 마사오의 그 딴따라뷰라는 코너를 맞박에 하면서 첫 타자로 그 역전 말로 홈런 하려고 그랬는데 한 2달 미루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염두에 뒀던 UMC를 섭외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안 돼요, 카인이. 그래서 섭외가 돼서 처음 딴지 인연 맺은 거예요. 네. 실제로. 저는 잘난 척 한번 해봤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가 어떤 식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죠. 이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 중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은퇴식을 제대로 치는 선수가 없듯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생존 가능하잖아요. 팟캐스트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그만두게 된다면 등장처럼 짠하고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억을 돌이켜보면 계속 들으시다가 안 듣게 되고 이런 게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그러고 보니 그게 없어졌네 하면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의 운명을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달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고 듣지 말아달라는 뜻은 아닌 것도 아시죠? 나 이거 분열하네? 자. 그러니까 굳이 듣고 싶은데 안 들을 필요는 없어. 네. XSFM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앱은 잘 될까? 아이디어도 좋고 구성도 잘 됐잖아. 홍보만 제대로 하면 오케이야. 어떻게 홍보해야 하지? 2014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에 참여하면 되지.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여기 참여하면 박람회에서 홍보하는 건 물론이고 한국경제TV가 주최해서 방송에도 나올 수 있대. 박람회 사전 사후 홍보도 해준다니 효과가 쏠쏠할 거야. 그래? 보자.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라고 했지? 앱쇼 코리아 2014. 지금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앱쇼를 쳐보세요.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결정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마라바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네. 지금, 4시간 23분이 흘렀습니다. 2개 정도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알기 싫다랑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요.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저는 서교동에서 온 김미연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요파 씨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NBA 매니아로서. 네? 네. NBA 매니아로서. 네. 댄 나인티스 쇼의 초고수만 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네. 한 100번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초고수만 하실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을 법한 방송에 대한 계획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확장성이 너무너무 저희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물뚝심송님이 매번 쓰시는 원고가 쓰는 일이 가장 힘들고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업무 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알기 싫다 해서 가치가 제일 높은 건 무책임하게 던지는 이용의 개소리죠. 왜냐하면 확장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 그것은 알기 싫다보다 훨씬 기대가 컸어요. 훨씬 더 열심히 한 측면도 있어요. That 90 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방송은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이건 수백만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 10,000명이 10,000번 들을 방송이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플래시를 들고 계신 분, 뒤에 옆에 남자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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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람이고요. 네. 29살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는데,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지금 여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것이 알기 싫다. 그것이 알기 땡! 다음 질문.
계속해 보세요. 예, 그것이 알기 네. 싫다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처음 고대사 들어갈 때는 사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막 듣다가 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추석 때를 지나게 되면서 뭐 얼음과 불의 그 노래를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들은 상태로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방송을 다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짤방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짤방이요? 예. 그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죽기 싫으면 빨리 하나 더 해 라는 예,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때 물뚝심송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보고, 또 사회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저변을 넓힌다는 점에서, 이후에 또 어떤 얼음과 불의 잉해 같은 그런 다른 작품에 또 한번 손 대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시죠. 부산으로 돌아가시면 어디 계시든 찾아내서 발라 목 울릴까 하는 욕구가 생겼으나 몰뚱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투입 대비 산출량을 따지는 효율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와서 제가 하는 그 준비한 모든 일 중에서 이 신일연대기나 얼음과 불의 잉해 같은 시리즈가 효율성이 제일 나쁩니다. 네. 저는 뭐 느끼셨겠지만 제가 그것은 알기 싫다를 되게 좋아하고 여기 그 이 스케줄을 제 1착으로 먼저 따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고를 제일 먼저 쓰고 그러는데 그 덕분에 지금 최근 근 한 달째 딴지일보 맞박 기사가 한 개인가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있더라도 제가 지쳐서 못 해요. 힘이 들어서 아예 키보드 앞에 앉아있지 못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단지 듣기에 좋다고 이 긴 시리즈 같은 걸 한 개 더 하라고 뭐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 다 적어놓고 비교 평가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떤 아이템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그때그때 또 이렇게 시사 아이템도 다루긴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여러 개 그 매 주마다 굉장히 다양한 후보군을 놔두고 논의해서 UMC님이 결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뭐 긴 시리즈 또 하나 더 하자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되고요. 한다는 약속은 못 드립니다. 대신. 예. 네. 그게 중요해요. 아까 연장선인데요. 저희들이 뭘 하게 될지 저희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막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죽어야만 할 것 같다. 그럼 막 미국 하원 의원 선거 데이터 센터 이런 걸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예. 네. 진짜 이건 마지막 질문으로 잘 어울릴 것 같다. 안 어울리는 질문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제일 속상해요. 예. 가죽을 벗겨버릴까? 오늘도 회사 갔다 퇴근하신 듯한 코디네이션의 남자분 마이크 받으시겠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온 그냥 H군.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저는 복수 전공으로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긴 했는데요. 예. 이게 그 모든 방송이라는 게 4가지 단계가 거쳐지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냐면 플랫폼이 있고 채널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거냐 아니면 원하는 거냐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데 아까도 그 물뚝심성 그 정치부장님이 얘기하셨듯 우리만의 어떤 그 문화 공간인 건데 이런 어떤 점유율이 넓어지려면 확장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확장성 이전에 접근성이 좀 편해야 되는데 이게 관건이거든요. 공중파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경우는 스위치 한 번만, 리모컨 한 번만 딱 누르면 바로 들려올 수 있는데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쥐약이라든지 팟빵이라고 하는 걸 깔아야 되고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매체 그 역사는 얼마 안 됐습니다. 뭐 파피루스의 어떤 역사도 있고 라디오 방송 어떤 공중파 방송도 있지만 이 팟캐스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건지 혹시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해보신 적 있는지 이 부분은 물뚝심송 정치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IT 기업을 한번 크게 쓰러뜨려 보신 분께서 그래도 그 크게 쓰러뜨려 보신 경험이 중요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콘텐츠의 내용이라든가 뭐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채널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그것은 알기 싫다 정도의 그 콘텐츠를 감상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숫자 가지고는 그 동네는 접근도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 계통의 접근성이 기술적으로 편해질 것인가? 이거는 비교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는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팟캐스트라는 게 아예 없다가 이거 그냥 MP3 파일이거든요. MP3 파일을 웹상으로 구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다가 그 애플이 아이튠즈라는 걸 만들고 아이튠즈의 한 서브 섹션으로 팟캐스트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거를 낙곰수가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의 붐과 정확하게 맞게 이 시장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낙곰수가 맥시멈으로 들을 때에 비해서 지금 그 반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도 회수를 못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접근성이 좋아질 것인가? 기술적으로 그 앞선 기술은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곳에 별로 투자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기술적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별로 기대는 안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길을 찾겠죠. 사람들이 길을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뭐 아까도 지금 쥐약 팟빵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그것은 알기타를 어떻게 듣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걸 따져봤을 때 페이스북 통해서 듣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광고하는 거 아니고 페이스북 그 공식 XSFM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박수를 쳐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답변으로서는 매우 질이 낮지 않은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진지하게 돌아가서 그 기술적인 접근성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상업적인 면과도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를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 같이 어떤 글로벌한 표준을 딱 잡고 있는 거라면 좋은데 뭐 국내에서 그러니까 뭐 쥐약 어플 쥐약은 거의 앱뿐이죠. 팟빵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네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적용 없이 그냥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이 널리 퍼지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좀 이렇게 표준을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MP3 파일이 있는 원소스를 찾아가서 들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일 빠르겠죠.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 섞어서 듣게 되면 또 팟빵이나 쥐약이 편리한 것도 있고. 그거는 어떤 이 왕도는 없는 것 같고요. 시장에 누군가 강자가 나타나서 표준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딱 와 있다라는 정도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냥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도 팟캐스트 영향력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고민을 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술적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가 안 된다, 뭐가 틀렸다. 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이용이 업로드할 때 실수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맞습니다. 제가 제 잘못인 경우가 많고요. 그 순간적인 그 에러 같은 건 제 잘못인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팟캐스트에 대한 팟캐스트란 미디어 자체가 가진 한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그 모양인데, 팟캐스트라는 미디어가 그 모양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미디어를 가지고 들을 만한 걸 만들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저희가 노력해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 접근성보다는 컨텐츠의 품질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흐름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똑같은 플랫폼이 제공되고 똑같은 환경이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라들은 사람들이
유저메이드 콘텐츠를 훨씬 많이 소비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여주는 콘텐츠에 좀 더 충성도가 높습니다. 이게 변해가길 바래요. 이건 플랫폼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플랫폼 권력이 변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변화해주는 형태거든요. 아, 유튜브에도 TV보다 재미있는 게 많이 있구나. 여기에도 중독될 수 있구나. 팟캐스트에도 그런 분들을 만들고 있는 거. 그게 물뚱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저희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좀 더 쉬운 접근성을 가진 플랫폼은 아마도 우리 같은 놈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겠지만 파도 타기를 하다 보면 우연히 육지에 얻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물속에만 안 있으면은 0%이던 게 한 1, 2%로 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 자꾸 이런 식으로 큰 단어를 쓰고 팟캐스트라는 단어 안 쓰는 겁니다. 이 플랫폼 저희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 말씀은 늘 하시죠. 예. 위성을 하나 쏘자고. 그 뭐 얼마 안 해요. 그 KT가 파는 거 보니까 몇 억에 팔더라고. 뭐야, 몇 억이면 되나? 예.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3시에 시작해서요 7시 42분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녹음을 했고요. 앉아 계신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유리 통로 안쪽에서 호도르를 듣고 계셨던 분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 그리고 1층 우리 저 카페 팀의 직원분들이 간만에 이 정도의 해를 경험하셔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팔이 8개가 되셨을 겁니다. 외에도 뭐 저 벙커 행사팀하고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지나가듯이 저한테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한마디 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를 짓기 전에 마사오님 인사라도 하세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한참 갔다 오고 담배 다 피고.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가 진행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게 이상한가요? 에? 아니, 뭐, 그게 뭐 예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그냥 냄새 나서 싫은 거예요? 안 필게요. 안 폈잖아. 뭐 마지막 멘트? 저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뭐 몇 시간 동안 쭉 한 것 중에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은 다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고민은 해야겠지만, 저는 아까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브랜드 파워 이런 것도 그렇고, 광고주도 대주시고 광고도 많이 팔아주시고, 1599나 컴스테이션 같은 거, 또 바로니아즈는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주변에 이런 재밌다, 가끔 품번도 얘기해주고 유용하다 정보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알기 싫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단 이쪽에서 좋은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를 제시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 아깝다면 좀 전파하는데 애를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영광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거취를 알 수 없는 이용이었고요. 네, 볼등님. 오늘 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제 이 머리 후방 좌측 아랫부분에서 계속 괴롭힌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안전상. 이 벙커의 수용 인원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 싶을 때는 저희가 의자를 치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끊었어야죠. 근데 저희는 그걸 못한 이유가, 멀리서 또 이거 진짜
가끔 하는 건데,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한번 얘기 듣고 싶어서, 저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을 딱 끊고 돌아가라고 말씀을 못 드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 때문에 그 안전을 포기한 겁니다. 요즘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안전을 못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그 순간에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안전 기준을 포기하는 거,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 덕분에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거, 전적으로 저희 잘못입니다. 이렇게 좀 더 넓은 자리를 못 준비한 저희 잘못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저희 또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영광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네? 용법이 틀렸나? 뭐 영광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잘났다는 뜻인가? 그렇죠. 모든 영광은 나한테 있습니다. 자꾸 박수를 쳐주니까 더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영광스럽습니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우리 모두가 곡해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관련해서 저도 지금 끝인사로 지금 사과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근데 몰동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바꿔 말씀드리죠. 앞에 분이 잠깐 저한테 질문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다음 공개 방송 언제 하냐고. 오늘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안락하게, 쾌적하게 행사를 만들자면, 제가 아까 말했죠? 총수로부터 벙커를 제가 사가지고 늘리던가, 그게 아니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하던가. 그렇죠! 사이버 가수 아담이 되는 거죠. 네. 혹은 덴마의 아담이 되거나. 네. 근데 아예 안 하기 뭐하니까. 우리 79회 할 때가 지금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그때 공개방송 하고요. 그때도 이거보다 좀 들어오셨었는데 6개월은 좀 긴가 봐요. 예, 더 자주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고 대화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짧은 텀 이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있고 앉아 있고 움직이고 커피 좀 늦게 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USJ 프로듀서하고 아내로워 이용 물뚝심송 상인고문 니플가이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